소파가 있는 아침엔 오늘은 부드러운 피아노 연주로 시작합니다. 피아노는 대중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악기죠. 하지만 피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이 봄과도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피아노의 세계로 지금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대표적인 멜로디 악기, 피아노의 매력을 느껴보시죠. 피아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연습실입니다. 경쾌한 피아노 소리가 반겨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피아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피아노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저는 피아노 전공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네.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일단 피아노란 어떤 음악 악기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악기인가요? 피아노는 모두 88개의 건반으로 36개는 검은 건반으로 되어 있고 52개는 흰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의 원래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라고 하는데 피아노에 여리게 연주하라는 의미와 포르테에 세게 연주하라는 의미가 섞여서 피아노 포르테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네, 지금은 피아노라고 불립니다. 피아노는 17세기 초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니 그리 오래된 악기는 아니죠. 초기에는 하프시코드라는 건반 악기가 주로 연주됐다고 하는데요. 하프시코드는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연주자가 연주하는 세기에 상관없이 음량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피아노는 웅장하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으며 또 작은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비교적 짧은 악기인 피아노인데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피아노는 평균율로 조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은 현을 잡아서 자기가 직접 소리를 내야 하는데 피아노는 이렇게 도를 누르면 정확하게 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초보자가 다가가기는 훨씬 친숙한 악기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정확한 음을 짚어낼 수 있고 풍성하면서도 다양한 음역대를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악기 피아노. 지금 들으시는 곡은 베토벤의 대표적인 피아노 소나타곡 비창의 1악장입니다. 피아노 독주를 위해 만들어진 곡을 피아노 소나타라고 하는데요. 비창은 베토벤의 대표적인 소나타 곡이죠. 많은 피아니스트가 즐겨 연주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피아노의 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정말 매력적이죠?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음악, 베토벤의 소나타였군요. 네. 그런데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요. 피아노가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뚜껑이 이렇게 크기도 하고. 네. 일단 피아노의 종류는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는데요. 그랜드 피아노는 보시다시피 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멀리 웅장하게 나는 효과가 있고요.
네, 언라이트 피아노는 가정용으로 개량되었기 때문에 현도 세로로 되어 있고 네, 소리도 훨씬 작아서 가정용으로 아주 탁월한 피아노라고 합니다. 흔히 건반악기라고 부르는 피아노는 사실 작은 망치들이 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타현악기라고도 하죠. 또 피아노 아래쪽에 있는 페달도 연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페달을 밟지 않고 연주를 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좋은데요? 근데 네. 페달을 오른쪽 페달을 사용하면 소리가 더욱 풍성해진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피아노는 하나의 악기만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피아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럼 선생님은 피아노를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5살 때 네. 엄마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됐는데 네, 피아노 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꾸준히 하다가 뒤늦게 전공 결심을 해서 처음에 인문계를 갔다가 나중에 전학을 가서 예고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뒤로 유학도 갔다 오신 거고요? 네. 네. 피아노 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음을 치면서 손이 참 바쁘잖아요. 그래서 손이 클수록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옥타브 정도만 도에서 도까지 손이 닿으면 연주할 때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정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시네요?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네. 저도 조금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수시적에 피아노 학원 좀 다닌 적 있다는 박지연 리포터. 유일하게 칠 수 있다는 곡 바둑이 방울을 연주해 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초등학교 때 바이엘까지는 배웠거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오래 쉬시고 치신 거 치고는 되게 네, 기억력도 되게 좋으시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오래 쉬었거나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에 시작하려는 분들도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요? 네, 전공을 할 거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만 네, 충분히 취미로 즐기시려면 그냥 성인이 되셔도 늦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피아노를 즐기는 데는 나이가 따로 없겠죠.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인상파 작곡가로 잘 알려진 클로드 드뷔시의 아라베스크입니다. 우아하면서도 로맨틱한 선율이 매력적인 피아노 곡이죠.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멜로디가 이 봄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클래식한 느낌은 물론 현대적인 분위기까지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피아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박수연 피아니스트는 지난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우리 지역에서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피아노가 일단 친숙한 악기다 보니까 배우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면 실력을 쌓기란 쉽지가 않은 악기인 것 같아요. 네, 피아노는 접근하기엔 쉬운 악기인 것 같지만 막상 마스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프로 피아니스트들도 참 어려워하는 곡들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손가락이 긴 피아니스트들의 곡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라흐마니노프나 리스트의 곡들이 가장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곡이 그 어렵다는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인데요. 와, 정말 손이 건반 위를 날아다닌 듯하네요. 물론 이렇게 어려운 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아노 곡은 그 종류도 다양해서 혼자 연주하는 피아노 소나타가 있고 현악 3중주, 4중주, 5중주처럼 현악기와 앙상블을 이루는 실내악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피아노 협주곡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 들었어요. 독주회를 준비하신다고요? 네, 제가 유학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귀국 독주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라서 네, 하게 되면 꼭 보러 오세요. 네, 현장에서 가서 보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보러 가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곡입니다.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이 함께하는 연주곡이죠. 피아노의 리듬을 타고 흐르는 첼로의 그윽한 선율이 묵직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요. 드라마틱한 멜로디가 인상적이어서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과의 조화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는 피아노.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더욱 깊은 피아노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악기 피아노. 오랜 시간 아름답고 풍성한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봄 잠시 잊고 있었던 피아노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